리사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던 남편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리사는 급히 묻습니다. 근처에 있는 연인들에게 남편을 본 적 있는지요? 하지만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린 여기 오래 있었는데요. 한 번도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알고 보니 방금 전에 남편은 자외선 차단제를 다 바르고 나서 혼자 바다에 수영하러 갔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은 거죠. 리사의 마음속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급히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초조한 리사는 서둘러 옷을 입고 즉시 해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리사의 아름다운 자태가 구조대원 마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리사가 관광지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마트는 재빨리 다가와 자진 지원했습니다. 곧 구조팀이 고속보트를 타고 근처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마트의 시선은 줄곧 리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리사의 남편의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절망한 리사는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예상과 달리 경찰은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은 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해변은 물이 맑고 잔잔해서 익사 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게다가 남편분은 수영에 능숙한 분 아닙니까? 간단히 신고를 마친 후 경찰은 리사에게 호텔로 돌아가 쉬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이 있으면 즉시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래 이번 여행은 결혼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로맨틱한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사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흩어진 옷을 바라보며 리사는 더욱 걱정에 빠졌습니다. 그때 경찰서에서 갑작스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리사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녀에게 전했습니다. 전면 수색을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리사는 걱정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그녀는 다시 남편이 사라진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 후 매일같이 리사는 바닷가에서 기다렸지만 끝내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가가 끝날 때까지도요. 결국 리사는 학교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대학교 미술학과 교수였으니까요. 하지만 수업 도중 리사는 갑자기 한 학생이 자신을 바라보며 이상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놀랍게도 그 학생은 바로 바닷가에서 구조 요청을 했던 구조대원 마트였던 겁니다. 수업이 끝난 후 마트가 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여름 방학 동안 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리사님의 구조 요청을 들었죠. 그리고 이번 학기에 우연히 미술 수업을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리사의 남편이 여전히 실종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된 마트는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리사 씨를 봤을 때 그 우아한 분위기에 깊이 매료됐습니다. 그 후로 마트는 리사에게 계속 다가갈 기회를 찾았습니다. 심지어 함께 콘서트에 가자고 초대하기도 했죠. 리사는 마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죽지 않았다고 굳게 믿었기에 아직 다른 사랑을 시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리사는 남편의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남편 회사의 연말 행사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 빨간 옷을 입은 한 여자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매우 친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리사는 그 여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리사는 이 영상을 들고 절친을 찾아갔습니다. 그녀 역시 그 파티에 참석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친은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별로 기억에 남지 않는데? 그녀는 단지 자신이 리사의 남편을 파티에 데려다 줬다는 것만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친밀함은 전혀 느끼지 못했기에 리사에게 이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리사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은행 계좌 기록이었습니다. 남편이 실종되기 며칠 전 그는 모든 돈을 이체한 것입니다. 심지어 부부 공동 자산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갑작스러운 자산 이동은 리사의 삶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런 날들 속에서 리사는 경찰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리사에게 남편이 실종된 근처 해역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전하며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사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보고도 그 시신이 남편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러자 경찰 탐정은 대담한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리사 씨의 남편은 아마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리사 씨를 버리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외부 여성과 도망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정에는 일정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가 실종된 사건 현장에서 모든 소지품이 발견되었지만 유일하게 핸드폰만 사라진 것입니다. 누가 수영하면서 핸드폰을 가져가겠습니까? 리사는 겉으로는 여전히 남편과의 관계가 깊다며 절대 배신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서서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어 집에 들어서자마자 리사는 더 이상 슬픔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폭발은 오히려 리사가 진실을 추적하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동료들에게 그 여성의 행방을 물었지만 동료들은 리사에게 남편이 실종된 이후 그 여성이 퇴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다른 회사로 이직했으며 최근에는 상급 부서에서 그 회사의 재정 문제를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리사의 남편이 그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는 금융 사기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리사는 동료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터넷에서 그 여성의 새로운 직장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알고 보니 택배 기사가 마트가 보냈다며 선물을 전해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사는 포장을 뜯지 않았고 다음 날 바로 그 선물을 마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리사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트가 사실 부유한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그는 이른바 금수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개인 미술 박물관을 직접 운영하며 예술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귀중한 예술품들은 모두 마트가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성과를 거둔 마트는 독특한 예술적 안목으로도 찬사를 받았습니다. 마트의 부모가 이미 이혼했고 그가 줄곧 혼자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리사는 마트를 따뜻하게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위해 자신의 특기인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작별 인사 때 마트는 용기를 내어 마트는 리사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지저스 나우 카커마이 스미스 나우 추즈 투 스테이 프리트 체스트 앤드 올모스트 소 임프레스드 에즈 롱 유 슈드 미스 더 나미 에세이즈 유 슈드 더 에즈 베터 와트 리치즈 어스. 비록 리사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마트의 진심에 감동받았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리사는 깊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새로 알게 된 모든 것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리사는 일어나 남편의 사진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확대 처리를 한 후 리사는 갑작스럽게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가 리사의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눈빛 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적대감이 번뜩였다는 것을. 그녀는 남편과 깊은 원한이 있는 듯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리사는 남편의 옷을 철저히 수색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 상의 주머니에서 목걸이 구매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억에는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비싼 보석을 사본 적이 없었다. 이 사실은 리사 마음속에 의문을 일으켰다. 마치 봄바람에 일렁이는 호수처럼 의문은 점점 더 커져갔다. 다음 날 리사는 창고에서 신비한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앨범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앨범 속에 낡은 신문이 끼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신문에는 몇 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당시 세르게이라는 운동선수가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던 중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그 사고로 부부는 즉사하고 쌍둥이 딸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한 점은 신문 뒷면에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고 현장에 남편이 있었다는 것이다. 리사는 이 모든 단서에 혼란스러워하며 그것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강한 인상의 연방 수사관이었다.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리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그들은 중대한 금융 사기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다. 리사의 남편이 바로 이 사건의 주요 용의자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의심하고 있었다. 리사의 남편이 실제로 바다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액의 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들은 리사에게 중요한 도움을 요청했다. 남편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그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조사관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 후 뒤돌아섰다. 리사를 빈방에 남겨둔 채 떠나갔다. 리사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남편의 기이한 실종과 방금 전 조사관이 말한 내용이 리사의 숨을 막히게 했다. 그녀의 마음은 폭풍 속의 작은 배처럼 휘청거렸다. 정신적으로 무너질 지경이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의지할 곳 없이 리사는 마테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녀가 마테에게만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털어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 리사는 자신의 의문과 추측을 모두 털어놓았다. 마테는 이를 듣고 매우 의아해했다. 남편의 배신을 확신했으면 왜 진실을 추적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결국 마테는 결심했다. 마테는 리사를 따라 함께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즉시 차를 타고 그 여자가 일하는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다. 신중하게 추적한 끝에 그들은 여자가 약국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약품과 주사기를 구매했다. 그 후 그 여자는 남성 의류 매장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남성용 스웨터를 골랐다. 그 스웨터가 리사의 실종된 남편을 위해 사는 것일까? 그러나 리사는 남편이 스웨터를 입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집에 털이 있는 옷을 입는 것을 싫어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여자를 추적했다. 결국 그들은 교회의 한 별장 앞에 도착했다. 이때 마테는 잠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자고 말했다.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였다. 다음 날 아침 마테는 혼자서 별장 밖에 도착했다. 그는 철사를 이용해 교묘하게 자동차 타이어를 찔렀다. 그 후
그는 망설임 없이 문을 눌렀다. 곧 마태는 여자를 만날 수 있었다. 마태는 타이어가 망가졌다고 말하며 진지하게 잭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여자의 눈에는 의심이 떠올랐지만 결국 도구를 가져다 주었다. 그때 마태의 시선이 무심코 여자의 신발에 묻은 진흙에 멈췄다. 타이어를 교체하는 동안 마태는 차 창문 틈새로 여자의 모든 움직임을 차분히 관찰했다. 불과 몇 분 만에 그는 능숙하게 타이어를 교체했다. 그때 여자는 예상외로 그를 집으로 초대했다. 손에 묻은 더러움을 씻으라고 했다. 마태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온통 여자의 개인 물품들로 가득했다. 남자와 관련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마태는 이 상황에서 바로 떠날 생각이었다. 하지만 여자는 그와 함께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마태는 그저 흐름에 따라 따라갔다. 두 사람은 아주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다. 여자는 곧 마태의 독특한 매력에 빠져들었다. 심지어 그에게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자주 놀러 오라고 열정적으로 초대했다. 마태가 돌아가고 나서 그는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리사에게 사실대로 말했다. 그녀는 여자가 나쁜 사람이 아닐 것 같다고 느꼈다. 그녀가 어젯밤에 구매한 남성용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집안에는 남자와 관련된 흔적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리사는 여전히 확신했다. 그녀의 남편은 그 여자와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 리사의 의심을 완전히 풀기 위해 마태는 다시 그 여자의 집을 방문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바비큐를 시작했다. 그는 화장실에 가는 기회를 이용해 집 안을 세밀히 조사했다. 그랬더니 결국 잠긴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마태가 안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시도할 때 여자가 갑자기 나타났다. 식사 후 대화 중에 마태는 탁자 위에 있던 트로피를 집어들었다. 그랬더니 여자가 강하게 막았다. 매트 테이블 위에 있는 트로피를 집어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강하게 그를 막았다. 뭐지? 내가 놓친 게 있나? 여자는 매트가 놀랐을 것 같다는 생각에 급히 설명했다. 이 트로피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당황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그녀는 그럼 사격 게임이나 할까요? 라고 제안했다. 두 사람이 사격에 집중하고 있을 때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조용히 창고로 들어갔다. 밤이 되어 매트는 겨우 여자를 떠났다. 매트가 떠난 후 여자는 자신의 비밀 공간이 누군가에 의해 열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급히 창고로 달려갔다. 감정이 격해진 그녀는 큰 소리로 동생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알고 보니 휠체어에 앉아있는 여자는 그녀의 쌍둥이 자매였다. 자신의 계획이 망가질까봐 그녀는 신속하게 신발장을 이용해 뒷문을 막았다. 그 문을 철저히 봉쇄해 놓았다. 그동안 매트는 이미 리서의 집으로 돌아와 자기가 목격한 모든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매트는 추측했다. 리서의 남편은 어쩌면 그 비밀방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트로피에 새겨진 서게이라는 이름을 언급했을 때 리서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그녀는 즉시 남편이 남긴 오래된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신문을 찾아냈다.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그 당시 그 교통사고에서 겨우 한 쌍의 쌍둥이 자매만 살아남았다. 사고 현장에는 리서의 남편도 있었다. 현재의 단서를 통해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다. 그 여자는 아마도 그 당시 사고에서 살아남은 자매 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리서의 남편의 신비한 실종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매트는 리서와 함께 여자의 집에 직접 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여자가 일을 나간 시간에 맞춰 조심스럽게 울타리를 넘었다. 그들은 조용히 정원으로 잠입했다. 그러나 매트가 창문을 열려고 할 때 여자가 예상치 못하게 일찍 돌아왔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급히 도망쳐야 했다. 현재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매트의 매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여자를 술집에 초대해 기분을 풀게 한 후 리서는 혼자서 여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남편을 찾기로 했다. 예상대로 여자는 쉽게 넘어갔다. 그날 밤 그녀는 차를 타고 시내로 가 매트와 만났다. 매트는 먼저 그녀와 함께 몇 잔을 마셨다. 그 후 그녀를 무도회장으로 이끌어 춤을 췄다. 그동안 리서는 조용히 여자의 집으로 몰래 들어갔다. 그녀는 갑자기 창문을 깨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리서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보던 중 한 구석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하지만 리서는 당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휠체어에 앉아있는 여자는 그 당시 사고에서 심하게 다쳤던 쌍둥이 자매였기 때문이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여자는 리서의 방문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아무런 방해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여자는 리서에게 남편을 찾으러 가자고 제안했다. 그 과정에서 여자는 드디어 진실을 털어놓았다. 사실 그들이 어린 시절 부모님은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셨지만 가던 중 바람에 날아온 연이 시야를 가려 뒤따라오던 농기계가 그들의 차를 산비탈로 밀어 떨어뜨렸다. 그들의 부모님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남은 것은 두 자매만이 서로 의지하며 살게 되었다. 여자는 부상으로 다리를 잃었고 이 비극을 일으킨 원흉은 바로 리서의 남편이었다. 그러나 당시 그는 어린 나이였고 사고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 그 이후로 그녀의 동생은 복수를 계획하며 수년간
그 기회를 기다려왔다. 최근 몇 달 전 그녀는 마침내 리서의 남편에게 접근할 기회를 잡았다. 그는 단 며칠 만에 함정에 빠져 현재 지하실에 갇혀있는 상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리서는 남편을 구출하려고 했었지만 여자는 이미 집에 방범 시스템을 설치해 놓았다. 무도회가 끝난 후 매트는 화장실에 갔고 그제야 여자는 계속 울리는 전화를 확인했다. 경고 알림이 쏟아져 들어왔다. 자신이 유인책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즉시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그때 리서는 마침내 비밀방의 입구를 찾았다. 하지만 문은 단단한 자물쇠로 꽉 닫혀 있었다. 그가 비밀번호를 풀려고 애쓰는 동안 여자는 마침내 집에 돌아왔다. 리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두운 밀폐된 방이었다. 주변 공기는 숨막힐 듯한 압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 옆에는 수염이 자란 마른 남자가 앉아 있었다. 자세히 보니 리서는 깜짝 놀랐다. 그 남자는 사라진 지 반년이 지난 그녀의 남편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오랫동안 그 여자에게 조종당하고 약물의 영향을 받으며 남편은 미쳐버려 예전의 빛을 잃었다. 파문추 소착제의 탄도 가적회여 장보친여 사수착시 장숙 외장 진사선 준비 오적 소료대중 연후호부회 유형 도소 도적령일변 제나리 조도료 등 대타 정여인 타조 이심 심피적 개녀인 미주 결정방 기일절 여저일 기계시 신적 생활 연희 추체 탐은 공도 제일 만적 주점리 여인 제 장부적 과즙 중하료야 호묵 대비적 장부 호보 예지갈 하료 나배과즙 연후 신속함 입요 혼미 타피녀 인타 상료차 위료 학보일 절한 개화진행 여인 제차상 우급타 주사료 일침 저반년 이래 장부 조수료컵 대적 절마 신심 구피 여금나 개녀 인적 의도의 경비상 청초 저명령 장부나 기창내 결속여사 적생명 철저료 결타문지 간적은원 진관 장부적 신지경모호 단타의연 인출료 타적처 자려사 물온나 개녀 인여 하시 도조공타 그는 리사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싶지 않았다. 그때 여자의 언니가 휠체어에 앉아 천천히 나타났다. 그는 항상 동생의 행동이 지나치게 극단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버지의 귀한 상을 들고 동생을 협박하려 했다. 그녀가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돌이키게 하려고 했다. 결국 그 오랜 사건은 단지 우연이었을 뿐 법을 무시하고 누군가를 처벌할 수는 없다. 그들의 논쟁이 점점 더 격해지는 가운데 매트가 제때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급히 달려가 여자의 손에서 총을 강하게 붙잡았다. 비긴 데드 투 더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순간 리사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결단력 있게 돌아갔다. 그때 원래 멍한 상태였던 남편이 갑자기 깨어났다. 그는 갑자기 여자를 밀쳐냈고 그녀는 깊은 구석으로 떨어졌다.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이 순간 모든 것이 끝이 났다. 경찰은 곧바로 사기 혐의로 6개월 동안 실종된 남편을 체포했다. 그와 동시에 부상을 입은 매트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응급처치를 받았다. 경찰이 지하실에서 그 여자를 끌어냈을 때 그녀는 얼어붙은 채로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10개월 후 리사는 건강한 아기를 무사히 출산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매트였다. 세상이 이 관계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수많은 시련을 겪고 난 후 그들은 결국 따뜻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다. 그와 동시에 장애를 가진 언니는 용기를 내어 독일에서 재활 수술을 받았다. 수개월의 힘든 훈련과 끈질긴 노력 끝에 그녀의 두 다리는 기적처럼 대부분의 운동 기능을 회복했다. 그녀는 그동안 리사의 전 남편에게 음식을 전달하면서 그에게 점차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비록 그녀는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았지만 그 남자는 아직 8년의 긴 형기를 남겨두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겠다고 결심했다. 영화를 보며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긴장감 넘치는 좋은 영화를 찾아보세요.